안녕하세요. 독서육아와 하브루타로 행복한 교육을 전하는 성지혜입니다. 오늘은 더 해빙 베스트셀러죠. 이미 몇 개월 전에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신데 오늘은 더 해빙에 대해서 북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아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읽었는데 저는 뭐 너무 좋았는데 요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실천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더 해빙에 대해서 북 리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더 해빙의 책이에요. 더 해빙의 저자는 이서윤과 홍주연 작가님입니다. 이서윤 선생님은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 세계 최대 출판그룹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선출간한 그녀의 책은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20여 개국의 판권이 수출되며 부와 행운의 법칙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와 간상에 능했던 할머니의 발견으로 7살 때부터 운명하게 입문했고 할머니가 본 어린 손녀의 삶은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이었다. 할머니의 지원과 이서윤의 신념으로 주역과 명리학, 자미두수, 점성학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빠짐없이 익혔고 10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서윤 선생님에 대한 비밀은 부자들에게 그 귀한 비밀이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상담을 받으려고 학교 앞에 부자들이 많이 이렇게 와 있고 했었대요. 그리고 뭐 여러 권의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주연 작가님은 기자셨는데 이제 이서연 작가님을 만나서 이제 해빙에 대해서 이제 배우신 이야기를 뭐 이렇게 재밌고 읽기 편하게 글을 쓰셨어요. 저희 남편도 제가 읽어보라 그래서 읽었는데 되게 읽기 편하게 잘 썼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서윤 선생님에게 홍주연 작가님이 찾아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 방법을 잘 모르죠." 그랬더니 이서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답은 having이죠." 라고요. having, have, 가지다. 우리 그 영어 단어 배웠죠. having. 있음,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거래요. 그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을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보면 세상은 내가 보는 그 렌즈, 프레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의 시선으로 무언가를 보았다면 긍정의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거든요. 세상을 아름다운 프레임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되게 막 힘들어, 나빠, 그 부정의 프레임으로 보면 세상은 굉장히 나빠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돈에 대해서 나는 돈이 없어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돈이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진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원룸에 이제 어떤 자취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취준생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돈도 얼마 없고 돈이 얼마 없다 보니까 취직은 안 되고 돈이 없어서 내가 아프면 어쩌지? 막 이렇게 걱정이 돼요. 병원비가 없으면 어쩌지? 아, 돈이 없어서 내가 정말 빈털터리가 되면 어쩌지?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여기 내가 책이 있네. 침대가 있네. 그리고 내가 입을 옷이 있네. 내가 돈이 다만 얼마라도 있네.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예시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뇌 패턴을 바꾸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막 돈이 없어서 불안해. 나는 돈이 왜 이렇게 없을까? 없어, 없어, 없어.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서 감사해. 내가 오늘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 내가 오늘 책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음에 감사해. 내가 음,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이 있는 것에 감사해. 그 돈에 대해서 있음에 감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빙의 효과가 얼마 만에 나타날까요? 라고 물었더니 빠르면 2주에서 늦어도 3개월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너무 길어서 제가 69페이지 시냅스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부분이 나와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뇌가 기존의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데 14일에서 21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해빙은 기존 감정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감정의 신경망을 형성해주죠.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주위로 즐거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라고 이서연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홍주연 작가님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서 헤어지고 나서 이제 또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 뉴런과 시냅스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우리 뇌는 뉴런 있죠.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는 게 시냅스인데 이거는 계속 그거를 생각하면 그 시냅스가 강화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부자가 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시냅스가 강화되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그게 이제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돈에 대해서 불안한 걸 계속 그 시냅스 연결에 그 불안한 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돈이 있어 감사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내가 이제 긍정적 돈에 대해서 있음에 대한 그 시냅스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14일에서 21일이 필요하고 늦어도 이제 3개월이면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건 것 같았어요. 제가 옛날에 꿈꾸는 다락방이나 이런 그 성공학 책을 읽으면 거기서 그 이미지화하라, 심상화하라, 뭐 계속 그 써라, 100일 동안 뭐 100번을 써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계속 상상을 하고 이미지화를 그리고 그리고 글씨를 쓰고 이런 것들이 자꾸 그 뇌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의 뇌를 만드는 거죠. 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뭐 하는 능력에 대해서. 저는 그 꿈꾸는 다락방 읽고 지금까지 그 꿈꾸는 다락방을 읽은 지 벌써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꿈꾸는 미래를 그 이미지화해서 항상 그리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내가 돈이 있음을 자꾸 상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자의 뇌로 만드는 거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서연 작가님이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저는 여기서 사실 땡 했어요. 왜냐면 저는 부자가 되려면 아끼고 모으고 종잣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불리고 이런 게 이제 그 부자의 기본, 우리 같은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서민들의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시멜로를 아껴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마시멜로 오늘 먹어도 내일은 2개, 3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마시멜로 개수를 늘릴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한계를 감사하고 기쁘게 즐긴다면 내일은 그 개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놀랬어요. 저는 오늘 다 먹어버리면 내일은 없을 텐데 가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 역시 부자의 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낭비와 가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야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써버려도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그 다음날 그러면 그게 계속 2개, 3개 생기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낭비와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의식해서 사는 옷들, 남한테 잘 보이려고 사는 물건들, 옷들, 그리고 소비들, 과시 이런 것들 내가 꼭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진짜 원해서 사는 것들이 아닌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물건을 제가 이제 미니멀 라이프 항상 얘기를 하는데 물건을 샀을 때 다들 있으니까 나도 그게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집이 초라하니까 남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 이렇게 서재 테이블 좋은 걸 산다던가 막 이렇게 좀 과시하기 위한 남한테 뭐 잘 보이기 위한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과연 진정 나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라고 잠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물건들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헤빙 모션이 나와요. 이렇게 둘째, 셋째 손가락을 해서 오른쪽 눈 앞에 이렇게 두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물건이 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코트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코트를 사려고 봤더니 가격이 비싸요.
근데 이게 내가 비싼 백화점에서 좋은 코트를 사는 것이 남한테 나 이런 멋진 코트가 있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인지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하면서 구별을 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내가 생각해 봐도 이 옷은 되게 필요하고 비싼 돈을 주더라도 내가 평생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만족감이 들 것 같을 때 그때 물건을 이제 구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과시와 그 낭비, 낭비와 과시를 하지 않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사면 그 물건이 비싸더라도 정말 나에게 만족감을 주면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행운은 우리의 노력의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노력한 결과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커다란 성과를 얻고 이게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자, 노력을 하지 않고 행운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로또를 갑자기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로또가 딱 맞는다든가 갑자기 어디서 뭔가 나한테 큰 돈이 들어온다든가 이제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곱셈이 된다는 거. 0에다가 아무리 100, 1000을 곱해도 0이죠. 근데 노력이 있으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 노력해서 무언가 하나 얻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에 또 열심히 노력해서 또 커다란 성과를 얻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에 쭉 읽다가 이제 내용이 되게 이제 쉽게 재미있게 이제 풀어지는데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트리스를 깨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죠. 아,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땡 맞았어요. 뭐였냐면 그 매트릭스 영화 보셨나요? 그 주인공 남자 누구죠? 그 가상의 세계 그 틀 안에서 그 사는 세계 안에 속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진짜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해놓은 그 틀, 그 매트릭스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100억을 벌 수 있을까? 1000억을 벌 수 있을까?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틀을 깨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는 항상 제가 부자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부자라는 것이 정말 뭐 이건희나 뭐 이렇게 그런 정말 재벌들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노후에 내가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이런 그냥 작은 부자라고 그러나요? 그 일반 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은 이제 좀 노후가 여유로운 그런 부자? 그 부자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제 노후가 좀 이렇게 편안한 그런 부자, 서민 부자겠죠. 그 정도는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자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확신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나 또 내가 나에 대해서 한계를 지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내가 깨야겠다. 나라고 왜 100억 부자, 200억 부자가 못 되지? 하면서 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노력해서 무언가를 하고 돈을 벌고 하면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번 저의 이제 한계를 한번 깨워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에게는 작고 소박한 멋이 있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사랑스럽고 좋아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우화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사실은. 우화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라는 이제 그 65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여러 종류의 꽃가나무를 정원에 심었대요. 그리고 열심히 물도 주고 정성을 다해 갖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들어가는 꽃하고 나무한테 정원의 주인이 물었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시들어가니? 그랬더니 은행나무가 이렇게 얘기해요. 소나무처럼 높은 기품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소나무도 힘없이 대답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과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사과나무도 말했어요. 저는 해바라기처럼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꽃을 피운 들꽃 하나가 있었어요. 들꽃이라 그러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겠죠. 우리 지나치잖아요, 그냥. 근데 그 들꽃만 꽃을 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모두들 시들어가는데 너만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비결이 뭐니? 그랬더니 들꽃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작고 소박한 멋이 있답니다. 이런 멋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이런 제 모습이 사랑스럽고 좋아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들꽃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느낀 것이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다 시들어갈 동안 혼자 꽃을 피운 비결이래요. 저는 솔직히 이 책이 있음과 없음, 뭐 이렇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이것도 너무 좋았지만, 음, 항상 이 들꽃 이야기가 정말 저한테는 마음을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남들과의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 뭐 비교되죠, 사실. 저보다 뭐 날씬한 사람들, 예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주변에 많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면 저는 한없이 초라해진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강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쩔 때는 막 저보다 잘하는 강사님들도 많고 어쩔 때 막 이렇게 릴레이 강의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라고. 나는 아무리 그 대단한 강사가 오더라도 이렇게 위축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야. 나는 내 색깔을 내는 강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내고 강의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저보다 잘난 사람들 자꾸 주눅이 들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그 꽃들과 식물처럼 저는 꽃을 피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들꽃처럼 저는 저 안에 저만의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집중하고 나는 나의 힘을 믿고 그리고 나 안에서 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 들것은 뭐야.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 예쁘지도 않아."라고 한 손가락 할지언정 나는 이런 꽃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저는 정말 그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꽃을 피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도 그런 사람이더라도 자꾸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 하면 정말 풍성한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더 해빙의 그 메시지는 그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의 뇌가 아닌 부자의 뇌.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이 있다면 또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해빙을 읽는다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그게 반은 그 시작점의 반은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안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아까 선순환이 되는 것. 이건 저는 정말 이 책의 강력한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해빙 책이 요즘 뭔가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음 그냥 우리한테 좋은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또한 이런 책을 써 주신 작가님들에게 저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따뜻한 재질이 있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온라인 공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 더 해빙에서 있음에 초점을 맞추는 그 해빙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쓸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랑 있을 때도 "우리 아이들이랑 치킨을 사 먹을 돈이 있어서 엄마는 감사하네.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해." 이러면서 아이들이랑 맛있게 치킨을 먹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점점 부자가 되어 가고 부자의 뇌로 번신해 가겠죠? 우리 함께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